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2 월드컵 16강전 FIFA 랭킹 24위인 일본 대 12위인 크로아티아 경기는 1대1로 지금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연장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FIFA 랭킹 28위인 한국은 2시간 뒤인 11시에 1위인 브라질과 경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은 16강전에서 노련한 네덜란드에 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수의 젊음과 유럽 리그 경험이 미국이 주최국인 2026년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은 남겼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기독교 신자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는 게 합헌인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 투표가 내일 치러집니다. 민주당이 이미 상원 다수당이 됐지만 한 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트럼프의 영향력이 시험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선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67%까지 올랐고 대학을 졸업한 공화당 유권자는 트럼프를 버리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선택합니다. 의회가 군대의 코비드 백신 의무화 폐지를 고려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의 오일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가격 조정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펙 플러스는 생산량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팝은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한국 연예기획사가 젊은 음악인들을 착취한다는 우려가 되살아났다고 뉴욕타임즈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가블린 모드, 도깨비 모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대 크로아티아의 16강전이 치러지고 있는데 1대1이고 현재 연장전이 시작되고 94분 52초니까 뭐 한 5분 조금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시시한 경기였다. 이게 아침 뉴스 앵커 유지승, 김윤정 두 앵커가 이 경기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에 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먼저 한 골을 넣고 연장전 끝났고 후반도 이제 한참 지리하게 경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크로아티아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6강전 이전에 초반 경기와는 달리 16강전부터는 이제 동률이거나 골이 나오지 않고 할 때 연장전이 있죠. 전반 15분, 후반 15분, 그리고 그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은 이제 골차기, 페널티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연장전이 시작된 지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분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대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치르고 이 승리한 팀이 한국 대 브라질전의 승리팀과 맞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언론, 일본,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이 지금 이제 일본이 만약에 이겼을 때 한국과의 대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아주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익사이링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모두 다 한일 역사에 얽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팀 다 한국과 일본이 언더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언더덕 팀이 오늘 이제 한국이 11시에 경기 치르고 오늘은 이제 그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팀이 만약에 한국도 이기고 일본도 이겼을 경우는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일단 아직 그 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이 치러지기 전까지 토요일부터 시작됐던 16강전에서 어떻게 됐는가. 당연히 미국 경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일단 16강전까지 대강 헤드라인 정도라도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로 이 맨 앞부분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6강전 시작이 된 것은 미국이 네덜란드에
졌죠. 3대 1로. 미국이 FIFA 랭킹 16위, 네덜란드가 8위, 딱 배였죠. 그런데 3대 1로 졌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진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워낙에 노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도 네덜란드가 미국 선수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크고 강해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미국의 그 선수의 평균 나이가 24세이고 굉장히 지금 반 정도는 유럽 리그에서 세계 뭐 5대 리그 안에서 전부 뛰고 있는 선수이고, 이번에 이제 골을 넣은 선수나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나 전부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 4년이 되면은 물론 뭐 3년 정도부터 여러 가지 그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되겠지만, 굉장히 미국은 앞으로 4년 뒤에는 본선에 진출을 한다면 실력이 대단히 그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미국은 일단 짐 싸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에서 지난 16강전부터는 거의 FIFA 랭킹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호주가 38위로 아시아에서 맨 그 꼴찌로 일본, 한국, 호주 이렇게 16강에 진출했는데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3대 0으로 졌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 폴란드도 역시 3대 1. 이것도 뭐 FIFA 랭킹대로 가네요. 잉글랜드 대 세네갈도 역시 3대 1 해서 FIFA 랭킹대로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잉글랜드는 주로 이제 커다란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는 팬들을 많이 실망시키는데, 이번에 그 세네갈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격렬하게 경기를 했고 기회를 잘 활용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라질 알고 계시는 것처럼 FIFA 랭킹 1위고 한국이 FIFA 랭킹 28위인데, 지금까지 이 FIFA 랭킹 9위를 28위인 한국이 그렇게 이긴 놀라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주말 사이에서도 거의 모든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어시스트를 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칭송을 뭐 미국 매체, 영국 매체, 전부 이스라엘, 인도 매체까지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16강전이 이미 시작이 돼서 반 왔죠. 월드컵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인 강국인 남미라든가 유럽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팀까지도 16강까지는 왔다는 거, 이게 그런 것이고, 오늘 우선 지금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이제 브라질 축구하면은 우리가 펠레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펠레의 그 공놀림 같은 것을 보면서 야, 신기하게 바라봤지. 한국이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붙게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펠레가 82세가 돼서 지난주에 이제 그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결장암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 그 브라질에 이미 자리 잡은 선수도 있고, 이번에 굉장히 그 활약을 한 그 비니시우스 주니어 선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비니시우스 주니어 같은 선수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유럽 리그에 가서 지금 브라질에서 다른 그 선배 선수들이 아프고 출전 못하는 동안에 완전히 그 스타로 떠올랐는데, 브라질 하면은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에서 우리도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유럽 리그에서 브라질리안, 그것도 브라질리안인데 흑인계 브라질리안이라는 것으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그러려니 하면서 굉장히 그 본인의 경기 훈련 같은 것에 몰두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 밖에 너무 잘 아시는 여러 선수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루과이 때 함성 엄청 컸고, 포르투갈 때에 한국을 그 지원하는 한국인들의 함성 더 엄청 컸고, 오늘은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은 멀리 있고 무슨 응원하는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겠는가 하지만, 응원하는 선수의 그 우레와 같은 게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짐작을 해보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은 손흥민이 있으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고 아니다 하고 반말을 해버리네요.
그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ESPN으로 기억이 됩니다. 손흥민이 있는 한국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러클, 기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경기가 1시간 50분 있으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도 역시 16강전이 펼쳐지는데 모로코 대 스페인, 모로코가 22위. 이번에 모로코도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키게 했고 조 1위로 올라가서 일본과 같이 스페인이 7위죠. 그리고 포르투갈 대 스위스도 내일 경기가 치러지는데 포르투갈 9위, 스위스 15위.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전부터 8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주말에 이미 이제 이겼으니까 하고, 그리고 오늘 이긴 두 팀, 오늘 한국이 이기고 일본이 이긴다면 한국과 일본이, 아니면 뭐 브라질과 지금 일본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크로아티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에도 역시 8강전이 펼쳐져서 그때는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선수가 23살인데 그 킬리안 음바페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젊은 선수들은 골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23살의 젊은 선수가 골을 내서 토너먼트에 현재까지는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마무리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이 원하면 나 이거 넣어야지 되겠어? 넣고 싶어 하면은 넣은 것 같은 그런 그 골 마무리의 분위기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와 어제 아주 그 잘했었던 잉글랜드가 이제 그 경기를 펼치고 그리고 또 내일 경기에서 이긴 두 팀이 모로코 대 스페인, 포르투갈 대 스위스 그 두 팀이 토요일에 이제 다시 8강전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 12월 13일과 14일 역시 그 두 팀이 4강전을 해서 12월 17일이 3, 4위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18일에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월드컵이 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벌써 며칠인가요? 시작한 지 며칠 된 것 같지 않은데 하도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전해드리자면은 지금까지 16강 때와 지금부터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6강전, 8강전을 가면서 지금 이 이변을 16강전까지 올 때 이변을 많이 만들어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세계 거의 모든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이렇게 올라간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사우디아라비아만 뭐 조규성 선수처럼 국내파고 거의가 다 뭐 유럽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이런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대표팀이 어느 정도는 좀 평준화가 됐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돈이 있고 그렇지만 또 수비의 견고함도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이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의 강력함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게 이제 그 주요 그 세계 탑 리그에서 독일 같은 경우가 아주 결국은 경기를 끝낸 지 열흘 만에 월드컵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뭔가가 몸도 풀리지 않고 피로가 축적돼 있을 수도 있고 코치가 작전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짜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열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충분한 작전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주 그 중요한 국제 축구의 환경이 재능이 많은 그런 축구 선수에게도 또 코치에게도 힘들게 했다. 뭐 한 시즌에서 뭐 50게임 내지 60게임 정도 뛰니까는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처음 초반에 이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올 기회조차 없어졌지만 그 대가로 경기를 그렇게 많이 치르고 한 그 대가로 나올 그런 기회조차 못 얻었지만 다른 팀 가운데서 지금부터 이제 몸이 풀리는 팀도 있을 테고 몸이 풀리는 팀보다는 무릎이라든가 햄스트링이라든가 이런데 고통을 느끼는 팀도 더 많을 테고 이 같은 여러 가지 스케줄도 그 연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티아노 그 호날두를 봤듯이 포르투갈에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이제 골을 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호날두와 손흥민 선수가 딱 그 경기장에서 있었을 때에 그 호날두는 한국을 도왔잖아요.
어시스트를 해서 골을 넣을 수 있게 해줬고 그런 아직까지는 젊은데 그래서 미국의 희망을 본다는 거죠. 미국 선수들이 젊지만 지금부터 4년을 열심히 중요한 유럽 리그에서 뛰면서 뭔가를 이제 한다.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일단 16강까지는 이렇게 전전반칙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8강전, 4강전 꼭 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골을 넣은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막 환호를 하고 있나요? 한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경기가 거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경기가 재미있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11시 한국이 브라질에 아니 이쯤 되니까 포르투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승리를 거뒀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만큼 왔으니까 이왕이면 브라질도 이겨보자 하는 그런 그 대담함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뭐 오늘 우리의 함성이 더 클 테니까는요. 잠시 뒤에 지금 아마 연장전 전반 연장전 끝난 것 같네요. 서로 다시 한번 잘 싸웁시다 하고 네 포르투갈 선수 포르투갈이 아니라 일본 크로아티아 선수 전부 합심하고 잠시 뒤에 이제 15분 경기 연장전 후반 경기 남아 있습니다. 일본 대 크로아티아의 16강전에서 현재까지 1대1로 동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몇 초를 놓쳐서 네 지금 일본 대 크로아티아의 연장전 후반 연장전 시작됐습니다. 1분 7초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거의 14분 정도 남았는데 일본이 크로아티아와 지금 1대1로 아주 뭐 격렬한 경기를 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스타일은 원래 그런데다가 그런데 일본이 물론 독일이 굉장히 그 힘든 그 유럽 리그를 끝내고 나서 바로 월드컵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독일을 일단 이겼고 독일이 FIFA 랭킹 11위인데 24위인 일본이 이겼고 스페인도 이겼잖아요. 7위이고 그리고 지금 그 크로아티아와도 그 FIFA 랭킹 12위인데 이렇게 연장전까지 연장 후반전까지 가는 것을 보면은 이로써 이제 일본은 월드컵 그 세계 무대에서의 그 축구 실력을 완전히 그저 그 운이라던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력을 확실하게 그 인정을 다른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지금 그런 느낌은 들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어디선가 골을 넣고 나면은 이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스를 좀 전하자면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연방 대법원이 심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콜로라도주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됐었고 하급법원에서 결론이 났었고 다시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건데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 씨 38살로 회사가 303 크리에이티브 LLC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콜로라도주에 살고 있고요.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의 웹사이트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나서 이게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주정부를 고소를 한 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콜로라도주의 반차별법은 그러면 상품, 서비스 여기서 모든 인종, 성별, 성적인 오리엔테이션 등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하는 게 콜로라도주의 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로리 그 스미스 씨가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닌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인데 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교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도에 주정부를 고소를 했었었고요. 주정부가 나의 깊은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을 그 빼내고 내가 원치 않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라고 한다. 그건 아니지 하고 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할 때는 나의 신앙이 곧 나다. 나의 신앙이 나의 종교가 그렇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직업으로서도 나도 돈 많이 벌고 좋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면. 그러나 나는 그 손해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고소할 때는 뒤에서 분명히 큰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종교 그룹이 도움을 줘서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콜로라도주의 검찰총장은 주니까 이제 주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례를 들어서 연방 그 대법원에서 이 스미스 씨에게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많은 이 성소수자들도 아주 똑같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콜로라도 주법을 그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콜로라도 주법은 비즈니스가 오픈을 했으며 모든 손님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역시 콜로라도주였는데 빵집 주인 잭 필립스 판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빵집 주인인데 동성 결혼한 사람들 웨딩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다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 표현의 자유 이것을 거대하게 하진 않았지만 당시에 연방 대법원은 비즈니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수정헌법 1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케이스를 들고 수정헌법 1조까지 간다면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고, 이런 판결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지난주에 공화당과 민주당과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그런 그 단체 또 종교 그 자체에서도 지지를 해서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거죠.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다시 이제 무슨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이런 케이스에 대비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계에서도 요즘에는 어떠한 부분적인 뭐 동성 결혼 합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꼭 사람들이 젊어지고 우리 신도들이 젊어지고 교회가 너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루하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지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한 더 극박한 이슈는 세금 혜택 주잖아요. 종교기관에 대해서 비영리기구 그 혜택을 주는데 연방정부에서 딱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종교단체 같은 데서 뭔가를 지키지 않는다던가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킬 때는 대신에 종교기관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 결혼식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종교기관에서 안 하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결혼 존중법은 대신 지지해달라 한 거죠. 윈윈한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그리고 종교기관은 종교기관대로 그것과 같은 그 맥이 통하는 이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의 이 케이스는 아마 판결하려면 뭐 적어도 몇 개월 걸리겠죠. 내년 뭐 상반기 거의 끝 무렵에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지만 미국의 또 다른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케이크 디자인을 하는 사람, 뭐 빵을 만드는 사람,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변호사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변호사의 경우는 어떤 큰 뭐 오일 회사를 대변한다 할 때 변호사가 다 서류를 보면 이 오일 회사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딱 그 변호사의 윤리 강령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나의 의뢰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의 의견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의뢰인을 변호하죠. 그게 이제 승리라는 면에서도 있고 그래야 돈을 버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그러는데 변호사와 빵집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와 웹 디자이너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그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 민주당이 이 자리를 원래의 라파엘 워녹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풋볼 선수였었던 허셜 워커에게 빼앗기거나 그건 똑같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라는 부통령의 표가 있으니까 현재 50대 49인데 50대 50이 돼도 카멜라 해리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그대로 지켜서 51대 49가 되면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50보다는 51이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 51은 설령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의원이라든가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그 시네마 의원이 민주당이면서도 반기를 조금씩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여유 있게
민주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 의원의 가장 강한 그런 그 캠페이너로 주말 내내 일을 했었고, 그리고 공화당의 허셜 워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신에 조지아주에서 트럼프보다 더 인기가 있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허셜 워커를 지지를 합니다. 공화당이니까. 그래서 이 허셜 워커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허셜 워커는 공화당을 위해서 투표할 것이다 하고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 기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애틀랜타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 투표 아직 안 하셨으면 내일 여러분의 표가 중요합니다. 애틀랜타 그 주변에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구태여 나는 무조건 공화당이야. 100% 민주당이야. 이렇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당파 스윙 유권자 표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이 한 표를 그대로 지키면 51대 49로 힘이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트럼프가 본인이 밀어서 여기까지 온 허셜 워커를 지지하지 않느냐. 허셜 워커라는 후보 자신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역시 미국은 승리자를 좋아합니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많이 이겼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 그를 떠나고 그를 배신하고 말 약간 바꾸면서 트럼프가 아니고 디센티스 같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를까는 짐작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허셜 워커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의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제 67%까지 됐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3분의 1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켓 그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격차는 디센티스가 이제는 20% 앞섭니다. 중간선거 전에 이렇게 못했거든요. 20% 앞서서 60%대 40 두 사람만 놓고 볼 때 다른 사람은 이름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을 다닌 사람 사이에서는요. 디센티스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뭐 80대 뭐 얼마 이런 식으로 80대 9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버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이제 디센티스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센티스는 꼭 대학 졸업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율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트럼프 자신에 관한 일이나 다른 공화당에서의 역학 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24년도 뭐 후보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뭐 팔로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든과 플로리다의 디센티스 주지사를 대할 때는 막상막하 42%대 42%.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집니다. 거의 10%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 트럼프가 44%대 33% 이렇게 돼 있고요. 아직도 지금 경기 후반에 지금 1대1이거든요. 1대1이고 그다지 막 격렬하게 뛰는 모습, 오늘 경기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본 대 크로아티아 아직도 1대1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월드컵 16강전 일본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지금 1대1로 전후반 연장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유지승 앵커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이제 승부차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승부차기. 네. 이 16강전 경기가 지금 이게 5번째 경기인데요. 네. 5번째 경기 중에 처음으로 승부차기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 처음 승부차기 이제 경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몇 명씩 하죠, 양 팀이? 승부차기는요. 일단 연장전 전후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 팀, 각 팀의 감독들이 5명의 라인업을 서로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키커를 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키커를 정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승부차기, 페널티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손에 땀을 지금 피 말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명 선수들이 차는 거는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동전 던지기를 해서 누가 먼저 찰 것이냐 이걸 정할 것이고. 근데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명의 명단은 이제 발표가 됐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명 했는데도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엑스트라 멤버가 뒤에 또 있어요. 네. 그래서 10명. 그 5명이 다시 하는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엑스트라 멤버가 있어서 6번부터 10번까지가 또 있고요. 네. 6번부터 10번까지 또 되면 네. 11번부터 15번까지 멤버가 또 있어요. 그때는 계속 5명씩.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찾는데 동점이 됐을 때 네. 6번부터 10번이 다 하는 게 아니라 6번 선수들끼리 해서 또 안 되면 7번으로 넘어가고 7번에서 승부가 안 나면 8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수로서는 완전히 그 선수들이 어깨에 온갖 짐은 다 지고 있는 모든 거네요. 게 다 그 어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왜 좀 네. 옛날 얘기긴 한데요. 네. 페널티킥이나 이런 승부차기 실축한 선수들은 국가에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도 좀 있었어요. 살인 사건도 좀 있었어요. 그런 거 좀 안 되죠. 그거 안 됩니다.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기를 저희가 FIFA 경기를 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승 앵커가 제가 다른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저도 사실은 오늘 그 뉴스 진행하면서 계속 시선이 저쪽으로 어쩔 수가 가서 없어요. 네. 네. 진행하는 동안에 열심히 보고 계시다가 이 결과가 뭐 10시 전엔 나오겠죠, 당연히. 10시 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뉴스 준비하시면서요. 12시에 유지승의 뉴스와이드도 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오늘의 미국 청취자, 시청자분을 위해서 유지승 앵커가 지금 저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뉴스와이드도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딱 한국과 브라질의 후반전 진행되는 순간이어서. 그렇죠. 네. 지금 보고 계시다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마이크는 그냥 켜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켜놓고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도 이해해 네, 주십시오. 이해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지금 2개 켜 있고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른 뉴스를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소녀가요, 지금 그 일본 소녀인데 손을 모으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도 다 한국과고 연관돼서 그렇잖아요. 자, 지금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는데 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하죠. 중간에 이제 중계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네. 자, 여러분들도 결과만 그러니까 결과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로 돌아가는데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머니가 되고 있는 게 오일 머니죠. 전쟁 머니가 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가격 상한선을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뭐 배럴당 60달러. 그런데 지금 이미 뭐 원래는 배럴당 한 85달러에 세계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러시아는 이것보다 싸게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 안 사주기 때문에 터키라든가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신났죠. 러시아의 그 오일을 싸게 사들여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서방 세계에서는 그 같은 규정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또 그 공격을 했고 현재 러시아의 오일이 한 48달러에 배럴당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 사람들도 대단한 게 아직까지 아니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렇게 해야지 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히트 펌프를 이용을 한다. 비싼 러시아 천연가스 없어도 좋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오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산량을 지난 10월 달에 만나서 오펙 플러스와 러시아가 하루에 11월 1일부터 미국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200만 배럴씩 이제 그 줄이기로 했잖아요.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을 계속 그냥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오펙이 원래 정규적인 회의는 내년 6월까지는 열리지 않지만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임시로 열릴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배럴 그 생산량을 오펙 플러스가 줄였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오일 값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가솔린 값도 뭐 12월 달에 갤런당 3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고 여러 요인이 있는데 중국이 뭐 코비드 19 이후에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가 줄어들었고 유럽의 어떠한 그런 그 경제도 오일 수요를 줄이고 해서 지금 오일 값은 내려가고 있고요. 자,
K-팝의 음악인 학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지금 저쪽에 가 있어요. 오늘 뉴욕타임즈가 아주 길게 보도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밴드 멤버와 소속사 대표와의 그 한국연예기획사 대표와의 여러 가지 갈등,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미국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그만큼 K-팝에 대한 어떤 관심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그 연예기획사, 한국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선진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오메가 X 11명 멤버가 있는 밴드죠. 국제 투어의 마지막을 10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했는데 뭐 뉴욕에서도 말이 있었다고 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호텔에서 멤버 한 사람을 27살 멤버를 대표가 여자 대표예요. 강승희 씨 뭐 넘어뜨리고 나중에 본인은 내가 넘어뜨린 게 아니고 혼자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른 멤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뭐 지금은 뭐 형사 소송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계약을 좀 해지해달라. 우리 계약으로 묶여 있는 것을 멤버들에게 소리 지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으로도 학대를 했다고 그래요. 뭐 리허설 끝나면 반드시 술 마시라고 하고 뭐 남자 젊은 그 멤버들에게 성적인 무슨 말을 하고 넓적다리를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강승희 여자 대표는 내가 이 멤버들이 어리니까 어머니처럼 내가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난달에 사임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요일 날 아마 그 재판관이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소속사가 작을수록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 분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인 프린트라고 하죠. 우리가 크레딧 카드에도 작게 써 있는 이런 것은 설명해 주지 않고 사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 훈련할 때 뭐 할 때 30만 달러 들었어. 그러니까 돈 갚아야지 돼. 노예 계약처럼 이렇게 하는 것. 위계 질서가 네 지금 예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유지승 앵커 네 크로아티아네요. 그렇습니다. 화면 보니까 네. 아 이게 승부차기가 시작이 됐고 일본 선수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일본 선수들이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승부차기를 했는데 1번 미나미노 미토마 선수가 줄줄이 골키퍼에게 선방이 됐고 리바코비치라는 골키퍼에게 선방이 됐고 마지막 4번 주자였던 일본 선수도 승부차기에서 실축이라고 하기보다는 리바코비치 크로아티아의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았어요. 모두 3골을 막아내면서 결국 3대1 4명의 선수가 승부차기를 한 결과 3대1로 8강 진출을 지금 막 확정지었습니다. 네, 크로아티아가 피파 랭킹 12위인 크로아티아가 28위인 그런 일본을 이기고 8강에 진출을 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대결을 할 기회는 없어졌어요. 그 대신 오늘 크로아티아와 일본 간의 경기를 보니까 한국이 8강에 올라가면 크로아티아 정도는 쉽게 이기죠. 네. 브라질을 꺾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네, 브라질을 꺾어야지 된다. 왜 또 꺾지 못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브라질전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유지승 앵커는 어떤 면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제 골 넣을 때 됐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했고 도움도 했고 극적인 결승골 도움도 했으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 하나 기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16강전에서 같은 토트넘 소속의 그 단짝인 해리 케인 선수가 월드컵 첫 골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손흥민 선수 차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웜업 되는 거죠, 월드컵은. 크로아티아 정도면 4강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유지승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12시에 뉴스와이 유지승의 뉴스와이드 시간에 아주 즐겁게 그 일본 대 크로아티아, 한국 대 브라질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후반전. 그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리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기할 기회도 없어졌고 그리고 저의 고민이었던 한국 대 미국의 경기도 없습니다. 미국도 이미 네덜란드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떤 면으로는 미국 대 한국이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자녀와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 오랜 동안 사시다가 오신 그 미국 부모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응원을 하느냐는 항상 우리가 뭐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30년 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일은 없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일본이 16강에 머물고 떨어졌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와
오늘 한국 대 브라질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금요일 날 아침 동부 시간으로 10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여러분들 금요일에 아침 7시에 한국이 크로아티아와 경기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도면 크로아티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강까지 가고 그럼 월드컵 2002년도 한국 월드컵 때 4강 갔지만 그때는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갔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기쁜 그런 날이 올 것 같고요. 제가 그 사이에 지금 방송하던 그 방송표를 다 어디로 돌려놨는가요? 오늘이 12월 5일이죠. 이 부분이죠. 뉴욕타임스 기사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마무리는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K-팝 스타들에게 K-팝 스타들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고소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것은 여론으로 봅니다. 물론 판사들이 법적인 여러 가지 증거와 근거 아래 판단을 내리지만 항상 미국도 그렇죠.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메가 X의 운명도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나머지 뉴스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때문에요. 우선 헤드라인에 적은 것 가운데 미국 의회가 군대의 코비드 백신 의무화를 걷어낼 것을 폐지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이게 이제 공화당 주지사들과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에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백악관도 고려한다고 했고 그에 비해서 로이드 어스틴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군인들이 위험하다 집단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고려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군인들의 97% 정도는 접종을 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의 단어로 거블린, G-O-V-L-I-N 모드, 거블린 모드, 도깨비 모드,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대에 전혀 안 맞게 아니면 거부하는 그런 몸짓으로 아주 대담하게 나 위주로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고 행실이 나쁘고 탐욕적이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옥스포드 사전에서 선정한 거거든요. 편집진이 한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로 31만 거의 9천 명이 했는데 압도적으로 93%가 이 단어 정말 나의 식대로 가자. 그런데 꼭 그렇게 선하다거나 양보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게 올해의 단어랍니다. 11시에 한국 대 브라질, 일본 대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가 이겼습니다. 오늘 한국 대 브라질이 이기면 이긴 팀이 크로아티아와 경기를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